이번 시간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상태 표현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동사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공식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우리가 상태 표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주는 동사, 비동사를 썼지만 이러한 비동사 말고 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다른 동사들이 있다라고 했죠. look이나 become이나 taste, sound 같은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상 동사를 제외하면은 이런 식의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명사를 쓰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용해서 형용사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제외하면은 이런 식의 공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사를 이용해주는 그런 형용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태분사 그리고 상황분사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제외하면은 동일하게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상태 표현은 문법적인 구조로 보면은 주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주격 보어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격 보어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것을 영어에서는 바로 이 형식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상태 표현의 전체적인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사의 변화 형태를 설명을 하면서 세 번째 것은 상태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것은 상황 분사라고 설명을 했죠. 자, 이렇게 분사라고 하는 것이 동사에서 만들어지고 용도가 따로 분리되어서 쓰이는 형용사로 쓰이는 그런 말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또는 다른 학원에서 또는 다른 문법책에서 세 번째 것을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의도적으로 이 용어를 지금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째서 다르게 부르느냐? 그리고 과거 분사라고 부르게 되면은 당연히 과거가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법 교재에는 이렇게 동사의 세 번째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형태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과거 분사가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분사는 현재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현재 분사라고 부르지 말고요. 상태 분사, 상황 분사라고 불러야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시당초에 도대체 왜 모든 문법책들은 저런 식으로 헷갈리게 이름을 붙였느냐?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 어째서 이런 식의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서로 비슷한 모습을 찾아보면은 단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분사를 보시면은요, 이것은 지금 동사의 과거 형태와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동사의 현재 형태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동사의 과거 형태를 참고해서 만든 형용사로 쓰이는 용도가 다른 분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past participle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자로는 pp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현재 분사를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는 당연히 동사의 현재 형태를 참고해서 만든 이렇게 용도가 다른 분사, 다시 말해서 형용사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present participle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어떤 형태를 참고했는지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영어 선생님들이 과거분사를 보통은 이렇게 약자를 이용해서 p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똑같은 약자가 되니까 그냥 pp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ing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문법 교재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분사, 현재분사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이것은 과거구나, 이것은 현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분사, 현재분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상태분사 그리고 상황분사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부르든 간에 당연히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